안녕하세요. 어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담 저 최담도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담 박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담석 및 담낭 질환인데요.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석은 즉 우리가 담낭 쓸개 다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낭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무슨 건강검진을 하면서도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담석 뭐 담낭 용종 뭐 이런 식으로 담낭벽이 두꺼워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인제 그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제 요런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 요렇게 보면 외래에서 자주 접하는 담낭 담독의 질환 이렇게 인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담낭 질환은 우리가 인제 우리나라 같이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나라는 인제 복지처럼 되어 있죠, 회사에서도. 그러면 이제 담낭의 조그만 병변이라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병을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모르고도 잘 살 수 있는 병들이 많이 발견돼서 걱정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낭 질환을 얘기해 보면 담낭에 용종성 병변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담낭벽 비후 두꺼워져 있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담낭 담석증 즉 돌, 결석, 담낭 결석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다음에 담석성 복통 아픈데 아픈 원인이 담석 때문에 생긴 거를 담석성 복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옆에 있는 담도 질환은 쪼끔 드문 병인데요. 이제 담관이 확장돼 있다. 담도 과호종, 담관 담석증. 그러니까 담석하고 담관 담석증은 쪼끔 다릅니다. 그다음에 오디 괄약근 기능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건 차차 설명을 하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어 얘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담낭 용종성 병변. 우리 담낭 용종이라 그래서 가장 흔하게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많게는 7에서 8%까지도 나오거든요, 담낭 용종이.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100명 중에 7-8명 있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다음에 보통은 한 4-5% 에서 많이 보고되는 지역은 7-8% 까지도 보고되고요. 그게 이제 담낭 용종이고요. 담석, 흔히 아는 담석, 그다음에 담낭벽 비후 이렇게 세 가지 돼서 크게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가장 흔한 담낭 소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번이 단연 담낭 용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담낭 용종이라는 거는 이렇게 튀어나온 어 그 혹 같은 거다 이런 걸 용종이라 그러는데 그중에서 인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혹시 이게 암이면 어떻게 할까? 담낭암이나 예 다른 뭐 혹시 담낭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면 어떡할까 이런 걸 걱정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양성 종양입니다. 양성은 악성의 반대라는 뜻의 양성 종양입니다. 그리고 담낭 결석 대부분은 우연히 "아 건강검진했더니 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무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는 돌은 복통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먼저 담낭 용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종이라는 거는 이 담낭이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담낭 내강으로 돌출된 용종성 병변에 지칭하는 걸로 요거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쪼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낭 용종은 악성과 양성으로 구분되며 양성 중에서도 정말 용종, 돌출된 부분이 정말 있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거를 인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담낭 용종은 콜레스테롤 용종입니다. 콜레스테롤 용종 그다음에 성근종증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제가 이따 그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선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담낭암이 될 수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낭 용종의 유병률 를 가지고 이거는 인제 데이터가 나왔었던 건데요. 점점 인제 젊은 사람들도 물론 건강검진을 하지만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하죠. "근데 왜 69세 이상에서는 이렇게 쪼금밖에 안 나오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건강검진을 많이 안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셀렉션 이제 바이어스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인제 남자 그다음에 분홍색이 꽃분홍색이 여자
그래서 이제 토탈 유병률을 얘기하는 건데 많게는 제가 왜 7%까지도 보고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4~5% 적게는. 그래서 굉장히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담낭 용종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가장 이제 동네 병원 내과 가서도 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복부 초음파에 나오는 담낭 용종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담낭이 요렇게 있고 요 옆에는 간입니다. 담낭 점막벽에서 내강으로 돌출하는 용종성 병변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는 양성 병변이지만 드물게 악성화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낭 용종이 꼭 악성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담낭 용종인데 튀어나온 돌출솔 병변을 전부 다 담낭 용종이라고 하는 건데 그중에서 암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학을 말씀드리면 초음파 검사에서 이 정도에서 발견되고 담낭 절제술 시도 전혀 용종이 있었는지 몰랐던 사람들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무증상이며 양성이지만 드물게 악성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담낭 용종의 병리학적 분류를 한다 그러면 병리라는 거는 우리가 병리 우리가 이제 그 정상인 경우는 병리라고 안 하는데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되며 양성 종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흔한 콜레스테롤 용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담낭벽 점막에 지질이 축적되어 있는 형성되는 가장 흔한 양성 용종입니다. 양성 용종은 악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방이 풍부한 대식세포가 모인 과형성 육모로 구성되면 이거 너무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쉽게 말해서 콜레스테롤 용종의 특징은 악성이 되는 용종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 1cm가 안 돼요. 1cm가 안 되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무증상이며 악성화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용종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생성이 되나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담낭벽이 이제 조직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의학적으로 그것까지 이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안으로 파고드는 양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담낭벽 전체가 이렇게 막 오돌토돌하게도 되기 때문에 이게 주로 초음파에서 잘 관찰이 되고 이제 요게 지금 다양한 콜레스테롤 용종의 초음파 사진이에요. 이제 건강검진을 하면 이런 사진을 받아오시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아니면 이 사진을 이제 그대로 이제 CD에 카피해가지고 들고 오시는데 대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용종 가장 흔한 콜레스테롤 용종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근종증의 특징과 분류. 성근종증 말이 너무 어렵죠. 그 담낭벽의 점막에 이게 이제 과증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외래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담낭벽이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근육층이 점막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서 근육층의 비유가 함께 나타나는 양성 질환이며 전암성 병변은 아니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만 이렇게 일부만 튀어나와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이 있고 한 절 이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담낭벽을 이렇게 보면 요 정도 되는 그렇게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담낭벽 전체가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과의 감별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병이 성근종증이 담낭암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담낭암도 마찬가지로 벽이 두꺼워지게 그렇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선종의 특징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대장 용종 같은 거 보면 대장에 선종이 있어서 뭐 용종 절제술 했다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대장암은 선종이 훨씬 더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그 선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담낭은 그것처럼 선종이 훨씬 많고 그게 담낭암으로 다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거고 전암성 병변은 맞는데 그중에 악성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낭 성근종증의 병리학적 소견을 보면 이렇게 꼭
이게 담낭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동그란 그 주머니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 예, 그런 양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담낭암과 감별하겠다. 그래서 보면 담낭 성근종증의 특징적 구조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면 담낭 성근종증에서 관찰되는 가장 특징적인 구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초음파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에서 뭐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이거는 가끔씩 자세히 건강검진하고 나서 판독을 보면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점막이 근육층으로 깊숙이 함입되어 형성되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로 진단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 예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초음파 내시경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는 배에다 이렇게 그 프로브를 대고 하는 거고 초음파 내시경은 내시경처럼 하는 건데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41세 남성 환자의 담낭 성근종증 증례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담낭벽의 국소적 비율과 함께 특징적인 해성꼬리 징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잘 보고 이거는 실력 있는 사람이 잘 봐주고 대부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수한 의료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진단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담낭벽이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성근종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더 드문 형태인데 아까 콜레스테롤 용종이 가장 흔하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염증성 용종. 이거는 가장 드문 형태. 초음파에서 보면 요렇게 무경성 또는 유경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염증성 용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성 용종은 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암성 병변인 이거 모양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거 되게 험악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보시는 초음파 보시는 의료진들이 잘 감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담낭입니다. 담낭이면 이게 뭔가가 이렇게 끌려 올라든 것 같은 이런 묵직한 용종이 있죠. 그리고 10mm가 넘습니다. 즉 우리가 담낭 용종이 있을 때 5mm야, 뭐 10mm야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10mm가 넘어가면 악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낭 절제술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담낭벽이 이렇게 끌린 듯한 그런 모양으로 보이고 이 증례는 크기가 10mm를 초과하는 용종에서 수술을 해봤더니 선종, 전암성 병변인 선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담낭 용종이라고 다들 담낭 용종 암이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게 악성이고 어떤 게 돌이고 어떤 게 암이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담낭 용종이 이제 결석과 이제 제일 먼저 감별을 해야 돼. 가장 흔한 게 담석하고 담낭 용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뒤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포스티리어 쉐도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돌이 있을 경우에 흔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종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낭벽에 붙여게 돼 있고 후방 음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쉽게 감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용종, 성근종증, 선종, 선암 이건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암의 모양인데 여기 보시면 담낭이 이렇게 있으면 담낭벽이 이렇게 끌어올려 들어가는 듯한 모양이 있죠. 이게 딱딱하게 이제 암의 특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용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발성. 그리고 용종은 여러 개 있다고 막 걱정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 있는 게 더 안 좋은 거고 싱글로 있는 게 그다음에 여러 개 있는 거는 오히려 더 괜찮은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용종과 종양성 용종의 감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발성이고 크기가 작다. 그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용종이고 여기가 반짝반짝 빛난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이 에코로 보인다라는 건데 고에코라는 건데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콜레스테롤 용종은 양성이고 종양성 용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고 하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무시무시하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용종 37세 남자. 근데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병은 나이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만 봐도 악성일 확률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이 말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37세 남성 환자의 16mm 콜레스테롤 용종. 16mm는 꽤 크죠. 꽤 크니까 제거를 하긴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이제 악성이 아니라 콜레스테롤 용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오는 경우에는 악성일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담낭 용종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상 검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보는데 아주 작은 용종이나 용종이 있는 것 자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담석이나 담낭 용종 모두 초음파가 복부 초음파나 초음파 내시경이 훨씬 예민하게 찾아내는데요. 우리가 보통 CT를 찍는 이유는 이게 이제 악성일 경우를 본다든지 주변 장기로 이렇게 침윤 같은 걸 보기 위해서는 CT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보통 드릴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복부 초음파에서, 복부 초음파는 암이 아닌 용종이든 그냥 단순한 용종이든 아주 잘 찾아내는 검사고, CT는, 오히려 악성인 용종을 찾아내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CT에서 오히려 작은 용종은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그 복부 초음파나 초음파 내시경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민감도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초음파 검사가 이제 굉장히 민감한 검사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CT 검사는 상대적으로 민감도는 낮지만 예를 들어 암이나 그런 담낭암이나 이런 걸 볼 때 주변 장기로의 침윤이라든지 주변 조직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악성이 의심이 되면 CT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초음파 내시경의 진단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조용 증강을 하고 초음파 내시경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담낭 용종 진단을 위한 영상 검사 요약을 하면 복부 초음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음파 내시경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담낭 용종의 치료는 뭐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무증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담도성 복통이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담낭이 나오는 입구를 막는다든지 거기에 생긴 용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염증이 같이 동반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악성화 위험도는 어떤 용종이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나이가 많으신 분, 크기가 큰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저질환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담낭 절제술을 어떨 때 해야 되냐? 수술을 무조건 다 수술하는 게 좋으냐? 쓸개 없는 사람이 돼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낭 절제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10mm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같이 있는 경우는 해야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용종은 10mm 이상인 경우에 수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악성화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모양도 보고 예를 들어서 크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라는 경우 멀쩡하게 계속 몇 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커진다면 분명히 뭔가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따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mm 이상은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담낭 절제술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6mm 이상은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0mm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양이 되는 위험인자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고려하는 거지 그냥 추적 관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담낭 용종의 치료 알고리즘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0mm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위험인자라고 보면 나이가 이제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가 많은 50세, 55세 이상에서 담낭암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발성 경화성 당간염이라고 이건 굉장히 좀 드문 질병인데 이런 병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담낭벽이 같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 그거는 담낭암이랑 꼭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경과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계속 뭐 이 검사 저 검사 할 필요는 없고 안심하고 이제 1년에 한 번 뭐 맨 처음에는 6개월 뒤에 이제 성격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 담낭 용종이 똑같이 뭐 7mm, 8mm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뒤에 어떤 성격의 담낭 용종인지 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는 한 6개월 정도 뭐 이 정도로 이제 간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안 자라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간격을 두고 예,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가 굉장히 유용한 검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정말 악성 예측 인자들인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크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크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수도 단발성 싱글인 경우 하나 있는 경우 막 여러 개가 생겼어요 하고 막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럼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막 삐죽빼죽하게 생기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안 좋은 거고 그 이렇게 덩그러니 이제 덩어리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목이라 그러죠. 무경성, 유경성, 무경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경성 용종의 경우 악성 위험도가 높고 고령에서도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뭐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그런데 한 가지 또 안 좋은 거는 용종이 돌하고 같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돌이 끊임없이 이제 그쪽에서 염증을 조금씩 일으키면서 담낭 용종을 악성화를 초래하진 않을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과 같이 담석과 동반된 용종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꼭 10mm가 안 넘더라도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우리가 50세 이후에서는 악성 용종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이제 지금 요 까만색이 악성화 확률인데요. 크기가 10mm를 초과하면 악성화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mm 이상에서는 수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정말 50세 이상 무조건 안 좋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의학이라는 게 경험의 학문이다 보니까 딱 칼 자르듯이 아주 날카롭게 딱 요때부터 요 땅에서 안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의 데이터가 쌓이고 쭉 쌓이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 우리가 보면 10mm도 딱 10mm 땡하면 무조건 악성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건강검진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을 가지고 대상으로 이제 이제 연구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크기 기준점이 그 10mm를 좀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딱 10mm 뭐 이 정도가 딱 10mm 됐을 때 나쁘다. 그러면 9mm는 괜찮고 10mm는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10mm 정도 되면 우리가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한 12.5mm, 그다음에 연령은 57.5세 정도가 굉장히 악성으로 확 꺾을 수 있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종양성 담낭 용종을 시사하는 소견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건강검진센터라든지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이 알아서 잘 봐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믿고 추적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낭 용종의 추적 관찰 전략을 보면 초기 담낭암의 배가 시간,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제가 왜 빠른 시간 내에 계속 자라는 용종은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게 정말 좀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딱 당장 지금 암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빨리빨리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지만 3개월 지켜보고 6개월 단 한 번의 검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치료 결정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악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인지 증상도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악성 담낭 용종의 특징이 이제 크기가 클수록 악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종에서 선암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가끔씩 용종이 3cm가 됩니다 하고 막 겁을 먹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가끔씩 용종이 아니라 슬러지는 우리 왜 시멘트죽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양하고 이렇게 덩어리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면 용종이 아니라 슬러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찌꺼기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용종은 이렇게 환자분들은 이제 초음파를 검사를 했을 때 딱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는데 슬러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진흙공처럼. 예,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담석증입니다. 담석증 너무 흔하죠. 그죠? 담석증 진단에서 치료까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담낭결석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담낭결석의 초음파 소견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초음파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검사를 하면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하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돌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초음파로는 민감도가 95% 이상. 그러니까 정말 돌이면 돌이, 담석이면 담석이다라고 맞게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95%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담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닌 확률이 특이도도 굉장히 초음파 검사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기 꼭 꼬리처럼 후방 음영이 관찰됩니다. 예. 그리고 중력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돌이니까 뜨구르르 굴러갈 수가 있어요. 중력에 따라 이동하는 고에코서 병명을 용종과의 주요 감별점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이 해부학입니다. 이게 담석의 종류인데 콜레스테롤 담석은 아주 하얘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방 조직처럼 노랗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색이라고, 이런 돌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그멘트 스톤, 까맣고, 믹스드는 약간 브라운 색깔로 갈색으로 나는데, 여기에 이제 담낭에 돌이 생기면 여기만 가만히 있고 평생 아무 문제 없으면 좋은데, 어떤 돌들은 또르륵 굴러 내려와서 여기를 막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우리가 심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예. 그래서 담낭 결석의 역학 및 성분별 특징하면, 이제 여성이 많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미국 여성이 많고, 미국 남성이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1.5배 많고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콜레스테롤 결석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다이어트가 서구화가 되면서 이 콜레스테롤 결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결석의 위험인자 그러면 북미, 북유럽이 아시아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전적으로도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빠도 담석이 있었고 자식도 담석이 있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비만하다든지 대사증후군 그리고 갑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체중 감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100% 담석 생깁니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서구식 식단이죠.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피임약, 임신했을 때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담낭 기능이 저하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담낭이 왜 식사를 하면 활발하게 이제 짜주면서 담즙이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아까 여기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집니다.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 담도고 담낭은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인데 식사를 하게 되면 막 이게 담낭이 운동을 하면서 짜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오래 금식을 한다든지 담낭 기능이 잘 안 돼 있으면 거기 오래 머무르게 되겠죠. 그러면서는 또 콜레스테롤 결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담석 형성은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담즙이 간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요 과정이 망가졌을 때, 요 과정이 망가졌을 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예전에 1980년대, 90년대는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돌을 녹여보겠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지금 거의 녹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이제 콜레스테롤 담석 말고 색소성 담석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아시아에 많은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못 살았을 때,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충 감염, 그리고 만성 담도 감염. 그러니까 특히 간흡충이나 뭐 이런 간디스토마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았었고 아시아, 특히 시골 지역에 거주자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유전적 소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때, 이런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색소성 담석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러면 담석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외국 나가기 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외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가야 되는데 외국에 하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의료도 어렵고 비용이 비싸니까 담석이 있는데 미리 결제하고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미리 그럴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60에서 80%는 무증상입니다. 무증상이고, 근데 이 담석성 복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유증상의 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증상이 발생하면, 증상이 일단 발생한 담석은 재발 위험이 계속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배가 아픈 게 전부 다 담석성 복통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잘 감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병증 발생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낭에 있는 돌이 또르륵 굴러 내려오면 담도를 막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담낭염, 담석성 췌장염, 아까 밑으로 내려와서 옆에 췌장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서 담석이 또르륵 굴러내려서 여기를 막으면 여기 췌장이 옆에 있죠. 소화효소가 나오는 췌장액이 나오다가 여기 막힌 부분 때문에 담석성 췌장염이 생깁니다. 이것도 위험하고, 또 그다음에 담즙이 내려온 길을 여기를 떡하니 막으면 담관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나고 배 아프고 황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담도 내려온 길을 막으면 총담감이라 그러거든요. 총담간에 담석이 되는데, 증상이 있는 경우는 50% 미만이지만 어떤 경우에 또 아주 살짝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총담간에 담석이 있게 되면 총담간 담석은 시술을 해가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를 왜 지금 중요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담석성 복통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담낭에 담석이 있는데 거기 아주 급성염증을 일으켜서 담낭염이 생기게 되면 환자들이 떼굴떼굴 굴러요. 떼굴떼굴 굴러서 응급실로 오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감별이 돼요. 확실하게 감별이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저는 고기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식을 하면 배가 아파요. 근데 그건 소화가 안 되면 자꾸 그런 음식을 피하게 되죠. 그러면 애매모호한 증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감별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담석성 복통의 통증 양상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통증 부위, 상복부 중앙과 우상복부가 주된 통증 부위이며 등으로 방사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오른쪽 상복부 중앙과 명치 있는데 우상복부가 주된 통증 부위이며 등으로 방사되는 그런 경우가 보이는데, 우리가 담석성 복통을 영어로는 빌리어리 콜릭, 담성 통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쥐어짜듯이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로 결석하면 쥐어짜듯이 아프거든요. 근데 담석성 복통은 우리하게 아픕니다. 환자들이 꼭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교과서를 읊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치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이 답답하다. 그리고 주로 밥 먹고 나서 바로 아픈 게 아니라 한 두세 시간 뒤에 주로 그러다 보면 거의 자정이 돼요, 환자들이. 그러다가 불편해서 깨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서 통증 부위는 명치 부위에서 시작해서 위경련, 그러니까 위경련이 일어서 응급실 갔었어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반 증상은 체한 듯한 느낌. 근데 이제 단순히 체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네, 힘들고 발생 시점은 식후 2시간에서 4시간, 특히 육식 후나 밤 11시경 등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정에 아파가 주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담석성 복통의 임상적 특징을 보면 심하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담석성 산통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리키 페인 그 산통 쥐어짜는 듯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하게 아픈 지속적으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은 15분에서 30분에서 어떤 경우는 막 3, 4시간, 5시간까지 되고 일정한 강도를 유지합니다. 통증 위치는 상복부와 우상복부에서 시작하여 견갑골 사이, 우측 견갑골,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이고 같이 동반되는 증상이 환자들이 많이 토할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토를 정말 실제 하는 경우도 있고 염증이 심하면 발한, 오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발작적으로 이제 갑자기 확 아프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면 완전히 싹 좋아지면 그냥 싹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세의 변화랑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질환을 감별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다음에 유발 요인은 기름진 식사, 과식, 그다음에 회식해가지고 술이랑 안주 잔뜩 먹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 해부도를 보면 제가 이제 요게 이해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얹히고 체한 느낌, 상복부 통증 위경련이 아니라 담석증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담석의 치료는 이렇게 증상이 있는 담석은 담낭 절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상성 담석이 있을 수가 있고 합병증 병력은 담낭염, 당간염, 췌장염 같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자기 담낭이라고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폴셀린 주비라고 담낭이 이제 특이한 소견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든지 담석이 너무 큰 경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큰 담석이라 해서 꼭 수술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개복술을 많이 했었는데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것이 요즘에는 거의 스탠다드가 표준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럽 학회에서 나온 건데요. 환자의 증상, 위험 인자,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해라 이런 거고요.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것들이시냐면 전형적인 담석성 복통에는 여자 47세 환자인데 1시간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딱 한 번 그러고 많은 거는 무조건 수술하러 가진 않는데 이전에도 계속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으로 간격이 좁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돌이 관찰되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은 담성 통증이 있는데 위가 안 좋은 줄 알고 위내시경하고 열심히 약을 먹다가 위장간 소화제를 먹다가 도저히 안 나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32세 여성이고 1시간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을 응급실 내원하였다. 평소에도 속쓰림도 있고 소화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응급실에서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내과에서도 이것저것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점점 강도가 심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복부 초음파를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위경련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식과 관련됐고 위경련이 일어서 응급실 몇 번 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실 자주 가는 거. 네. 위내시경 해보면 대부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영상 진단의 중요성인데 이제 초음파나 이제 수술하기 전에 보통은 CT를 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어느 정도 심한지도 봐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장기와 어떤 연관성이 또 다른 병이 없진 않나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후담석증. 아까 왜 담석의 위험 인자 중에 임신이 있었었죠. 그래서 2달 전 출산 후 심한 상복부 복통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할 땐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환자들이 숨을 못 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의 심한 통증이다. 등까지 뻗치는 방사통이고 지속 시간은 꽤 오래된다. 그래서 임신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지만 담즙 정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담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담석의 관리를 보면 기본 원칙은 보존적 관리. 무증상 담석은 절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그냥 관찰하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복부 초음파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아주 거창한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고 이 증상을 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환자가. 이러이러한 경우에 안 좋은 거니까 만약에 정 괜찮다가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도록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방적으로 담낭절제술을 하진 않습니다, 무증상의 담석은. 예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담낭절제술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데 담낭절제술을 할 때 뭐 인제 어떤 경우에는 인제 예를 들어서 위절제술을 한 환자들 중에서 담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연구들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암으로 수술한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위전 절제술 위를 일부 3분의 2 정도 절제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위암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담석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럴 때 우루사를 먹으면 좀 예방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 년대, 90 년대 이럴 때 담석을 녹일 수 있는지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예전에 했었는데요. 우리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담석을 녹이는 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컨디션, 특수한 조건에서 쪼끔 도움이 될 수 예를 들어 위전 절제술을 받았다든지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 우루사를 먹으면 쪼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도로 알면 되지 우리가 담석을 녹이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치료 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제 담석성 복통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막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진경제라든지 막 이런 걸 먹는데 가장 1차 선택은 우리가 보통 그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먹을 수 있는 약국에 가서도 먹을 수 있는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뭐 브루펜 뭐 이런 계통의 약들입니다. 그리고 부스코판이란 진경제 같은 것이 있는데 1차 선택은 무조건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세이드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진통 소염제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예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는 아주 심한 경우에 인제 선택할 수가 있지만 잘 듣지는 않습니다. 보통 심한 통증에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꼭 이런 것들을 처음 1차 치료제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인제 지금 많이 없어서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제 간내 담석까지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인제 제가 요약을 한번 해 보면 음 담석증의 핵심 요약을 드리면 담석성 복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복부에서 시작해서 위경련 막 체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오고요. 그리고 15 분에서 뭐 많게는 길게는 3-4 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좋아지기도 합니다. 좋아지기도 하지만 증상이 있는 담석은 합병증으로 진행한다든지 그 통증이 다시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수술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고 환자분들이 보통 증상을 처음 호소하고 왔을 때 바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성 담낭염에서 담낭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땡땡하게 부으면 우리가 바로 수술을 권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증상이 정말 담석성 통증이 맞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제가 좀 받아볼게요. 예. 질문을 받으면 어디 봅시다. "안녕하세요. 담낭 제거하고 4 주차가 되었습니다. 다발성 담석으로 쌀알 크기 담석이 많았는데 모두 제거해서 일단은 안심입니다. 그런데 혹시 담낭이 없는데도 또 돌이 생길 수 있는지요? 찾아보니 담관이라든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인제 보통은 담낭에 있는 돌이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는 수술하고 나면 괜찮은데 가끔 우리가 담도에도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면서 막 담도를 다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담도에 내려와 있다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수술하고 나서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2-3-4번 보통
더 이제 외래를 간다든지 수술해 주신 그 선생님 외래를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같이 보면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담도가 좁아져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3년 전에 입원해서 담즙 배출을 했고 올해 6월에도 입원해서 담즙 배출을 했습니다. 담도가 왜 좁아졌을까요? 근데 이 담도가 좁아져 있는 거는 굉장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약간 어려운 게 담즙 배출이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스텐트를 넣었다는 소리인지 근데 담도가 좁아져 있는 거 우리가 항상 악성 질환하고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 외래 오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배꼽 옆쪽 복부에 바늘로 콕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콕 찌르는 듯한 느낌은 사실은 담석 때문에 생기는 담성 통증하고 약간 거리가 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하게 돌덩어리 얹어 놓은 것 같이 계속 아프다고. 예, 요건 약간 당연히 떨어지지만 직접 환자를 보면서 제가 이거는 물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송이 님, 담낭벽이 두꺼워 제거 수술한 지 3개월 차인데 오른쪽 배꼽에 오른 통증이 있다 없다 하는데 무엇일까요? 3개월 차 이거는 담낭벽이 두꺼워서 담낭 수술한 거랑은 거의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뭐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그런 그 이제 비특이적인 소화기계 질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장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양상이 점점 심해지는 통증인지 그런 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코코샤릴님 남편이 올해 5월 담낭암 일기로 담낭과 간 절제, 림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예방 차원에서 간과 림프 절제술을 했다고 하셨는데 담낭암은 예후가 좋지 않다고 전이가 잘 된 암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뒤 속쓰림이 있어서 계속 위장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속쓰림이 있는 거는 그렇게 걱정할 증상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래도 일기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단받은 게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수술도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속쓰림이 있는데 계속 위장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으셨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점차 이제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식사하실 때 이게 조금 소화가 잘 되는 게 있고 편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보통 힘들거든요. 이 소화기계 질병 기간을 수술하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씩 여러 번 드십시오. 하루에 먹을 양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 지켜보면 됩니다. 폐암 한우 보호자?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9mm 담석이 5년째 지속 중으로 무증상인데 주치의는 수술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수술이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증상의 담석은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혹시 다른 증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옆에 담낭 벽이 두꺼워졌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인이 있는지 한번 주치의쌤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년간 우르사 복용 아까 위에 우르사 복용 중입니다. 그래서 우르사는 제가 이럴 때 먹는 우르사는 제가 영양제처럼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걸로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주제로 찾아뵐라 그러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는 췌장 조기 진단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췌장 낭종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우리 의학 채널 비욘디에 알려주시면 제가 그 주제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